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5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주 지역 아동센터 공익요원 1명이 확진돼 35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공연이나 문화 행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생활 문화 활동도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83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전북도청 출자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고창군이 추진해온 동읍 함투테이블에 고창 일반산업단지 입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가 추락했는데요. 보조 밧줄만 달았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이 사전에 청소업체에게 보조 밧줄을 구비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셈이죠. 고층 외벽 작업 중에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는 지난 10년간 무려 150건이나 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대한민국, 안전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9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5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3명, 익산 남원 각 4명, 군산 3명, 정읍 김제 고창 2명 등입니다. 전주 지역 아동센터 공익요원 1명이 확진돼 학생 24명과 종사자 11명 등 35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고창에서는 60대 부부가 감염됐습니다. 전북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2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13개 시군 버스 노사가 막판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버스노조와 18개 사업체 대표인 전북운송사업조합이 자율교섭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월 3.5%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임금과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공연이나 문화 행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연이나 생활 문화 활동도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변화된 문화 활동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창 농악전수관 공연장입니다. 한 청년 예술인이 흥겨운 가락과 함께 홀로 솔장구 연습에 분주합니다. 고창 지역 20대와 30대 청년 예술인들이 전통악기와 판소리를 이용한 소규모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악이라고 하면은 좀 대규모 인원이 많이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좀 소규모로 저희가 공연을 예전 형태의 농악 공연이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형태로 창작을 해서 공연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한 4명, 5명 이런 소규모 형태로 공연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을 마련해도 많은 관람객들을 초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준비한 공연과 연습 과정을 촬영한 후 SNS를 이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연습 5명 규모로 하다 보니까 각자 연습실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딱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모여서 이렇게 합주를 하곤 합니다. 또 연습 과정, 워크숍 같은 것들을 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카카오톡의 어떤 그 지인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이 같은 소규모 문화공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단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문화활동 발굴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연합공연은 연습조차 어려운 상황. 차별화된 기획과 온라인 공연을 통한 소규모 공연 활동들이 새로운 생활문화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후 확진자 수가 치솟으며 지난 25일에는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제 슬슬 일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게 다시 먼 얘기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 수 추이는 어떨까요? 확진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위중증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많았는데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 중환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30명 전후를 기록했던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이 중증 위험은 77%, 사망 위험은 73.7%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에서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안 돼서 접종을 못 맞으셨던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 사망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노력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5.5%, 완전 접종률은 48%가량인데요.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인원수에서 식장의 크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마 내년에 전 세계가 70% 이상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고 나머지는 델타에 감염이 돼서 수동 면역을 얻는 경우에 일정 시간 내에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기본,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추진해온 동읍 함투 테이블의 고창 일반산업단지 입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보정방안 검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유가공업체인 동읍 함투 테이블이 입주함으로써 오폐수나 대기 오염물질 배출 등이 미칠 영향과 처리 계획, 조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려 이유입니다. 고창군은 동읍 함투 테이블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창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읍 함투 테이블이 입주할 경우 주민들이 악취와 폐수에 시달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83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5.7% 오른 1,835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전북도청을 비롯해 출자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40명입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가 R&D 연구개발 사업의 8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쏠리며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과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특히 전북은 최근 5년간 국가 전체 R&D 연구개발 사업비의 1.1%, 253억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5년간 지원된 국토교통 연구개발 R&D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2조 3,804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R&D 예산 가운데 63%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됐고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과 충북, 충남 등을 포함하면 수도권과 충청권이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의 R&D 사업비는 지난 2017년 41억 원, 2021년 71억 원 등
지난 5년간 총 253억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국가 R&D 사업 예산의 쏠림 현상은 대학과 출연기관, 기업 등 지역 간의 인프라 차이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전북의 소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단 한 곳뿐입니다. 따라서 낙후 지역의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정책적으로 R&D 사업의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소방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 소방서로 걸려온 장난 전화는 269건으로 전국 신고 건수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전북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200건 미만이 접수됐고 부산과 충남 등 10개 지역은 거짓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